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모두에게 찾아올 인생의 한 페이지, 바로 노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한 노후를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결단만 내린다면 우리의 노후는 비참해지는 대신 아름다운 황혼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결단은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자녀는 나를 돌봐줄 거라는 환상을 버리세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중에 아프면 자녀들이 그래도 나를 어떻게든 돌봐주겠지.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들 나름의 삶을 살기 위해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가족, 직장, 그리고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으로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병간호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소모를 요구합니다. 이 모든 짐을 자녀에게 지우려고 하는 것은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는 최고의 으뜸은 바로 자립입니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녀를 버린다는 끔찍한 의미가 아니라 자녀로부터 나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자녀에 대한 의지를 벗어나야만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으로서의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훗날 자녀가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도움이지 의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노욕이라는 덫에 걸리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 시절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욕심, 바로 노욕을 버려야 합니다. 시중에는 100세 시대, 100세까지 일해야 한다, 도전하라 는 식의 책과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대개 젊은 사람들이 쓴 책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대 때 상상했던 70대 중후반의 삶과 실제로 늙어본 70대 중후반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 역시 10년 전 70대 중반이 되면 어떨까 상상했지만 실제로 늙어보니 그때의 상상과 현실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건강하고 열정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70대 중후반이 되면 인생을 즐기며 여유롭게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노역의 가장 큰 위험은 과잉 투자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하는 투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70대 중반의 친구가 비트코인을 한다고 덤비는 것을 보고 저는 말렸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임원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지만 금융 전문가들도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젊은 사람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 재산을 쓸어 담는 것은 망조가 드는 지름길입니다. 재미삼아 소액을 투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기다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걸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욕심을 버리고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통계의 함정에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통계에 의존해서 노후 계획을 세웁니다. 월 230만 원이면 부부가 노후에 살 수 있다는 통계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 전 연금으로 월 400만 원 가까이 받는 80대 초반의 선배를 만났습니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픈 경우,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계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 예상 의료비, 생활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가능한 한 노후 준비를 단단하게 해 놓으세요. 부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100세까지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자녀에 대한 과잉 투자를 멈추세요. 물론 자녀에게 교육 투자를 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투자가 과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후에도 끊임없이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돈이 정말 많다면 당연히 주십시오. 그러나 자신의 노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비참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자녀에 대한 투자는 자신의 노후가 튼튼하게 보장된 후에 하십시오. 연금처럼 나의 마지막까지 쓸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녀는 자녀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도록 놔두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결단은 노후의 비참함을 막고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열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버림의 공간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지, 즉 품격을 높이는 태도와 습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돈이나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얼마나 독하게 관리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부 품격을 높이는 태도와 습관. 1. 자기 자신에게 독해지는 3가지. 여기서 말하는 독하다는 것은 악독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지고 스스로를 지켜낼 줄 아는 강인함을 뜻합니다. 행복한 노후는 결국 이 독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독하게 자립하세요. 소설가 소노 아야코는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는 최고의 으뜸은 자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도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의존하고 기대를 거는 순간 나의 행복은 자녀의 행동에 따라 좌우됩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데서 옵니다.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만의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는 나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지만 나 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독하게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독하게 운동하세요. 건강은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건강 관리를 미루고 게을러집니다. 운동을 체질처럼 즐기는 사람들은 이미 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더욱 독해야 합니다. 저 역시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독종이 돼야 한다고 외치며 일어납니다. 건강관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담배, 술을 줄이거나 끊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대 초반에 담배를 끊은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해야만 노후의 행복이 보장됩니다. 독한 마음으로 몸을 관리하세요. 셋째, 독하게 열정을 관리하세요. 나이가 들면 열정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다음에 하지 뭐, 이제 와서 뭘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그대로 두면 삶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스스로 열정을 솟구치게 만드는 독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취미를 만들고 낯선 곳을 탐험하는 등 끊임없이 자신에게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열정 관리는 곧 정신 건강 관리와 직결됩니다. 2. 품격을 떨어뜨리는 주책맞은 행동 7가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행동은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하고 이해받을 수 있지만 나이 든 사람의 주책은 나이값을 못한다는 비난을 받기 쉽습니다. 다음 7가지 행동은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주책입니다. 첫째,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세상을 살아본 경험 때문에 자녀나 주변 사람에게 끊임없이 조언하고 걱정하는 잔소리를 늘어놓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라도 반복되면 잔소리로 들립니다. 말을 줄이고 그저 지켜봐 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둘째, 자기 자랑을 합니다. 왕년에 내가라는 말을 달고 살거나 자신의 업적을 굳이 드러내려는 것은 주책입니다. 진정한 내공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 줍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셋째, 험담과 비난을 일삼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만큼 통쾌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추기보다는 장점을 보려 노력하세요. 넷째, 화를 잘 냅니다. 작은 일에도 버럭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것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주책입니다. 특히 가족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다섯째, 잘 따집니다. 모든 일에 토를 달고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다가오려 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은 너그럽게 넘어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유와 너그러움이 곧 품격입니다. 여섯째, 고집불통이 됩니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끝까지 우기는 것은 고집불통입니다. 신념과 고집은 다릅니다. 신념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 비로소 가치를 가집니다. 나이 들수록 사고방식은 유연해져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나이로 누르려 합니다. 내가 내 나이 때는 이라고 말하거나 젊은 사람에게 다짜고짜 반말을 하는 것은 주책입니다. 나이로 갑질하려는 태도는 가장 품격 없는 행동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비로소 자신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3. 매력 있는 웃음과 낮춤의 화법. 말과 행동뿐 아니라 대화법도 품격을 만듭니다. 매력 있는 노인이 되기 위한 두 가지 화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웃음 대화법을 활용하세요. 웃음은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강력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대화 효과 허어 웃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긍정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맞장구 효과 웃음은 그래, 맞아라는 훌륭한 맞장구가 됩니다. 분위기 상승 웃음은 그 자리의 분위기를 밝게 만듭니다. 호감 효과 웃는 얼굴은 최고의 화장입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줍니다. 회피 효과 난처한 상황에서 허어 웃음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웃음을 습관화하면 건강에도 좋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낮춤 화법을 사용하세요. 목소리와 태도를 낮추세요. 목소리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대화하면 훨씬 품격 있어 보입니다. 말의 속도를 늦추세요. 천천히 말하면 신뢰감을 주고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긍정 화법을 사용하세요. 그건 아니고 라고 반박하기보다 아, 그렇겠네요 라고 긍정하며 넘어가는 여유를 가지세요. 사소한 것에 따지지 않는 것이 품격입니다. 유머 화법을 사용하세요. 음담패설이 아닌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유머를 구사하세요. 노년의 품격은 결국 자기 자신을 독하게 관리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빛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3부 은퇴의 경쟁력 7가지 자산을 쌓아라. 우리는 앞에 1부와 2부의 영상에서 행복한 노년을 위해 버려야 할 것들과 품격을 높이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편으로 은퇴의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단순히 돈만 생각하지만 돈은 7가지 자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성공적인 은퇴는 이 7가지 자산을 균형 있게 갖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노후를 빛낼 7가지 은퇴 경쟁력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꿈 경쟁력 드림 리스트.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은퇴를 무엇인가가 끝나는 시기라고만 생각합니다. 흔히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왠지 기분이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버킷리스트 대신 드림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죽기 전이 아닌 앞으로의 삶을 위한 꿈을 담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꿈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활력 넘치고 매력적입니다. 그 꿈이 세계 일주든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이든 혹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직 꿈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하고 그 꿈을 하나씩 이뤄가는 과정 자체가 가장 큰 은퇴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2. 건강 경쟁력. 두 번째는 바로 건강 경쟁력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같은 70대라도 어떤 사람은 60대처럼 팔팔하고 어떤 사람은 80대처럼 보입니다. 이 차이는 바로 평소에 건강을 얼마나 관리했는지에서 비롯됩니다. 건강은 독한 마음을 가져야만 얻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을 관리하고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은퇴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건강 경쟁력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경쟁력도 의미가 없어지므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자산입니다. 3. 돈 경쟁력. 물론 현실적으로 돈은 매우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부자여야만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100세까지 어떻게 잘 나누어 쓸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큰 부를 축적하지 못했더라도 현명하게 재산을 관리하고 소비 습관을 조절하면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비참해지는 경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산 관리를 잘못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는 경우입니다. 특히 과도한 투자나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은 노후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재산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고 100세까지의 생활 계획을 세워보세요. 4. 일거리 경쟁력. 많은 사람이 은퇴를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에는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가 필요합니다. 일자리는 소득이 발생하는 직업을 의미하지만 일거리는 소일거리나 취미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은퇴 후에도 소일할 거리가 없는 사람은 경쟁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거리 경쟁력은 곧 취미 경쟁력과 같습니다. 등산, 게이트볼,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 즐길 거리가 많을수록 노년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자신이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권태롭거나 무기력해질 틈이 없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5. 관계 경쟁력. 다섯 번째는 가족 경쟁력과 관계 경쟁력입니다. 이 둘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간의 관계가 원만하고 화목한지 여부는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과의 불화로 속 아리를 하는 노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을 넘어 넓은 범위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주변에 늘 함께할 친구나 지인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6. 주거 경쟁력. 마지막 7번째는 주거 경쟁력입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은 노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평생 살던 곳, 익숙한 곳에 머물려 하지만 과감하게 새로운 곳으로의 이주를 결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비싼 아파트를 팔고 지방의 조용한 곳으로 가면 경제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남은 자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더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은 다 쓰고 죽겠다는 결단을 실천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어느 한 가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꿈, 건강, 돈, 일거리, 가족, 관계, 그리고 주거. 이 7가지 자산을 균형 있게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기는 어렵겠지만 이 중 몇 가지라도 독한 마음으로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히 더 풍요롭고 빛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멋진 노후를 위한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